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결국 부산에서도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은 내일까지 휴업과 휴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학가에서는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이 부산에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발열 증세를 보였던 부산 지역 거주 여성 A씨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과 자녀 3명, 시부모와 함께 지난달 25일 대구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17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도 음성이 나왔고 그리고 이 경남에서 검사한 거는 좀 더 뒤늦게 검사 좀 더 늦게 들어갔거든요. 뒤늦게 결과 나왔는데 이분도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은 다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A씨의 자녀 3명도 자가 격리됐고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교육청은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연제구 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각각 휴업과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황을 봐서 일요일까지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열사항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으로 학교를 다시 수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대구에서 가족을 포함해 모두 14명과 접촉했지만 단 한 명도 감염시키지 않은 17번 환자의 사례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대와 부경대, 동아대, 경성대, 부산외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부산 지역 다른 대학들도 개강 연기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이로써 부산의 신종 코로나 관리 대상은 모두 102명으로 능동감시 61명, 자가격리 41명입니다. 또 오늘까지 모두 50명이 격리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한편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뒤 소재 파악이 안 됐던 중국인 2명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부산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시도가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협약식에 참석했는데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의 노사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상생협약식입니다. 부산형 일자리는 파워트레인이라는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을 원하청 기업이 공동 개발해 동반 성장을 꾀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노와 사가 손을 잡고 원청과 하청이 어깨를 걸고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이 같은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부산시는 당초 중국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인 코렌스를 설득해 부산 유치에 성공했고 20여 개 협력업체까지 모아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미래차 부품 제조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러스터는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투자 금액 7,600억 원, 직접 고용 인원 4,300명으로 연간 3조 원의 생산이 기대됩니다. 코렌스와 관련 협력사가 주축이 되어 함께 만들어 나갈 본산단은 향후 5년 이내에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의 글로벌 탑3의 제조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협약식엔 문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은 한편 신종 코로나 탓에 협약식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하는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자연히 중국과 부산으로 가는 수출입 화물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에 와서 직접 챙겼는데요. 근데 그 일정이 불과 3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항과 중국으로 간 선박은 941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1.2% 줄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양도 7.8%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 시 자연히 중국과 부산으로 가는 수출입 화물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면 문제가 이제 화물선 나항생당 부족 때문에 인력 부족, 인력 중국 노선을 운영 중인 선사는 물론 수출입 연관 산업과 관련 노동자들, 부산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중국 수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물류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한 군데만 잘해갖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오늘 우리 부산항을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성 장관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부터 남구 신선대 부두를 둘러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일정을 마무리하기까지 걸린 시간 불과 35분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의 대표 명소인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리단길에 설치됐던 철제 펜스가 결국 철거됐습니다. 설치된 지 꼬박 2달여 만인데요. 해운대구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건설사가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운대 LCT 앞 해수욕장 보행로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 보행로 한복판에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이 울타리가 결국 2달 만에 철거됐습니다. LCT가 땅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뒤 기부 체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비슷한 시간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로 선정된 해리단길에 설치돼 상점 출입을 가로막고 있던 철제봉도 땅 주인이 철거에 동의하면서 바닥에 표식만 남긴 채 제거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건 철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철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 소송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일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목리를 부리는 이른바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LCT 앞 보행로와 이곳 해리단길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처럼 사용돼 왔는데요. 두 곳 모두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당시엔 잔여지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부지를 사들일 수 있지만 사업이 끝나면 이를 매수할 법적 근거도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빠질 경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잔여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끝나더라도 매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선별적으로 매수 가능하도록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운대 일대에만 비슷한 상황의 땅이 아직 160곳 정도 남아있는 상황.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법안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의 임단협 집중교섭이 지난 4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협상 중 사측이 희망퇴직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노사가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오늘 회사가 집중 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했고 이는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사하구 을숙도대교 명지동 방면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경찰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과 부산발전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옛 해운대역을 철거하는 해운대구 용역 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85년 역사를 담은 해운대역을 보존해야 함에도 전면 철거하는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의 상업 개발을 불허하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해리단길과 상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MBC의 예산 추적 프로젝트인 빅벙커가 제10회 미디어 공공성 포럼 언론상 수상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빅벙커는 부산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문제점과 관련해 예산의 과도한 사용을 지적하고 절감 가능성에 주목하는 등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